내가 그래서 그 추천 리스트 안에 들어가서 그 다른 친구들과의 우리 학교에서 지금 몇 명까지 쓸 수 있는데 지금 몇 명이 지원했다 안 했다 요거를 계속 이제 조율을 해야 됩니다. 이건 제가 계속 강조 드릴 거예요. 이해되셨죠? 학교장 추천 전형은 지원 자격이 반드시 필요하다. 요거 추천 안 받고 쓰면 아예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 내용이에요. 아유, 뭐 내용 많죠. 학교장 추천 전형. 학교 추천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 고교 추천 전형, 추천 전형. 이름도 좀 다양하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이 전형 자체가 대입 수시 전형 중에서 학교장의 추천 자격을 지원 자격으로 하는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형에 지원하실 수 있는 친구들은 우리 학교에서 학교장의 추천서를 받은 그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름은 학교 추천, 학교장 추천, 고교 추천 뭐 다양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게끔 2024학년도 수시 대입에서 이 학교장 추천 지원 자격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는 그 전형을 운영하는 대학들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 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는 제가 정리한 거니까요. 우리 이 대입 이해하기 기본 특강을 함께 하셨던 우리 수험피플 여러분들, 제가 요렇게 정리된 자료를 보실 때는 항상 어떤 거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우리 대입 정보 체계 구축하기, 그 공지사항에 올려드렸던 내용, 그거 다 확인하셨죠? 거기에 보면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네, 이렇게 정리된 자료를 보실 때는 항상 내용을 확인하셨다면 그 대학의 원문 자료와 반드시 비교 분석하는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 요거 강조 드렸습니다. 자, 요렇게 내용 보셨다면 이제 우리 수험피플 여러분들께서는 2024학년도 최종 모집 요강, 이 최종 모집 요강은요, 아직은 안 올라왔어요. 각 대학마다 이제 5월 말이 되면 어디에 올라오죠? 각 대학별 입학처 홈페이지에 업로드가 됩니다. 5월 말을 대부분 좀 꽉꽉 채워요. 31일까지 우리가 기다려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올려줄 거예요. 그럼 그 내용과 비교 분석하면서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때는 뭔가 이 기록에서 차이가 있나? 이것도 보셔야 되겠지만 모집 계획안 자체가 항상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세부적인 부분들은 좀 변화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내용들을 반드시 살펴주셔야 된다. 자, 어쨌든 지금 요 표에 있는 이 대학들이 어느 지역에 개설된 대학명, 그 다음에 그 전형의 유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지 아니면 내신 계산을 중심으로 하는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지 요 차이에 있겠죠. 그리고 전형의 이름, 그리고 이 전형의 특징은 고교 추천을 받아야 된다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어떻게 선발한다는 거, 그리고 대학에 따른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한다 안 한다, 요런 차이들이 있다는 거 지금 요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보시면 학교장의 추천 자격을 받아야 된다, 자격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전형조차도 그 안에 유형을 살펴보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운영하는 대학, 교과 전형으로 운영하는 대학, 요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관심 대학의 그 유형에 맞춰서 평가 요소들을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전형은 뭐가 가장 중요하겠어요? 이 대학에 지원할 만한 수준의 내신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수능 최저가 반영되는 경우에는 수능 최저까지 함께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서울대처럼 종합 전형으로 이 추천 전형을 운영한다 하는 경우에는 내신 플러스 학교생활 기록부에 들어가는 다양한 교과 활동, 비교과 활동들을 충실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 그런 노력들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게 학교장 추천 전형이지만 그 안에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종합 전형, 그다음에 교과 전형 요렇게 나눠질 수 있다. 근데 인제 보시면요, 요 전형들 한번 쭉 살펴보세요. 쭉 한번 보시면 노란색으로 제가 일부러 눈에 띄게 좀 잘 해 봤어요. 다 교과 전형이죠. 다 교과 전형이에요. 다 교과 전형이고, 그리고
종합 전형은 요 대학들이 전부예요. 서울대학교, 가톨릭대학교, 카이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요게 전부입니다. 물론 교과 전형 중에서는 서류를 함께 평가하는 정성 평가를 포함한 채로 평가하는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그다음에 경희대학교,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 요런 특징들도 있긴 해요. 근데 요 대학들을 제외하고는 심플하게는 뭐 서강대에서 출결과 봉사를 반영한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요거는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거거든요. 몇 시간 이상이면 뭐 만점 요런 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정성 평가가 들어가는 대학들은 사실 요 대학들이 전부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 학교장 추천 전형은 교과 전형으로 운영이 됩니다. 요거 인제 확인하실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신경 쓰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전형명이에요, 전형명. 전형명 보시면 아니 멘토님 분명히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고 해 두시고 대학에 가 봤더니 왜 지역 균형 이렇게 돼 있고요. 어디는 추천형 이렇게 있고요. 여긴 학교 추천이고 여긴 학교장 추천이고 아니 여긴 지역 균형 발전이고 고교 추천이고 이름이 다 다른가요? 이름이 좀 다를 수 있죠. 대학마다 그 전형에 이름을 붙이는 거기 때문에 이 지원 자격을 우리 학교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지원하는 전형이다라는 성격은 같지만 각 대학에서 붙인 이름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수험피플 여러분들과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이죠. 똑같은 전형인데도 이름이 좀 다르다 보니까 헷갈리실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참고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요게 지금 대학들의 이름은 쪼끔씩 다 상이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요 표에 적은 요 대학들은 이 학교장의 추천 지원 자격을 기본으로 하는 추천 전형입니다. 그리고 이 추천 전형들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라는 추천 기준 말고도요. 여기 보시면 재학생이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고3 현역들만 지원할 수 있다. 혹은 졸업생까지 지원할 수 있다. 졸업생까지랑 재수생까지의 차이는 뭐죠? 재수생은 올해 고3이랑 바로 전해 졸업했던 학생들, 그 학생들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졸업생까지 된다는 얘기는 재수, 3수, 4수, 5수 이거 다 가능하다 요런 의미예요. 그리고 뭐 4수 범위, 9수 범위까지 좀 지원 자격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요것보다는 우리 지금 현역 친구들에게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그 위에 이 명수예요, 명수. 2명, 10명, 4%, 20명, 10% 요런 식으로 추천 기준이 좀 다르게 표시된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는 것은 각 고등학교마다 여기 고교별이라고 제가 써 놨어요. 각 고등학교마다 이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학생의 수를 제한을 준 대학도 있고 제한을 두지 않은 대학도 있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내가 진짜 이 대학을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지원해야 되겠다라고 지원 범위로 살펴보시는 대학이 있다면 우리 고등학교에서 몇 명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뒤에서도 한 번 더 정리하겠지만 지원할 수 있는 인원수에 제한이 있는 대학이 있고 없는 대학이 있다. 없는 대학들은 여기 보시면은 제한 없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제한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 학교에서 경인교대 학교장 추천 전형에 쓰고 싶어 하는 친구가 10명이든 20명이든 30명이든 40명이든 다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원 자체는 일단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여기 지금 서울대학교가 추천 기준을 2명 이렇게 해놨죠. 그러면 우리 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 그 쓰고 싶은 친구들이 10명이라 하더라도 10명 중에 2명만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24학년도 최종 모집 요강에 또 한번 자세하게 설명이 될 테니 거기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계획안에서도 기본적인 내용들은 좀 나와 있고요. 다만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5%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여학교면은 여학생 재적 인원 고3 학생들 전체, 그다음에 남녀 공학이면 그중에서도 여학생 수, 고3 여학생 수의 5% 인원수까지 혹은 최대 10명
요런 식으로 더 자세한 추천 기준을 줬었는데요. 지금 계획안 자체에는 제한이 있다 정도로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 기준으로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인지 올해 최종적으로 변화가 있을 것인지는 우리가 최종 모집 요강을 봐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상황이다. 요런 걸 인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여기 2 명이라는 거는 우리 학교에서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 2 명까지 지원할 수 있겠구나. 오케이. 이건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고등학교 내에서 뭐 문과다 이과다 이런 게 나누어져 있진 않지만 인문 계열에서 1 등, 뭐 자연 계열에서 1등 요렇게 지원할 수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그냥 자연 계열 전공 친구 2명 지원할 수도 있고요. 인문 계열 친구 2명 지원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는 2 명까지는 지원할 친구들이 없어요. 그냥 1 명밖에는 쓸 만한 친구 없어요. 원하는 친구도 없습니다. 그럼 1 명만 하셔도 되는 거예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쓰려면 2 명까지만 가능하다. 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요때 10 명, 2 명, 10 명이라고 나와 있는 이 추천 기준 인원수 있죠. 이 인원수는 우리 학교에서의 등수가 아니에요. 요건 제가 아래도 이제 더 정확하게 써 놓긴 했는데요. 나의 내신 등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진짜 인원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원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대가 2 명을 추천합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서 뭐 1 등이다, 2 등이다, 3 등이다, 4 등이다, 5 등이다 이렇게 있어요, 학생이. 예를 들어서 요걸 2명 이렇게 해 놓으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헷갈리냐면 저는요 지금 우리 학교에서 제가 3 등이에요. 제가 3 등이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 1 등에는요 서울대를 안 쓴대요. 근데 저는 3 등이니까 쓸 수가 없나요? 이거를 진짜 진지하게 궁금해하는 거예요. 음. 등수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등수가 아니에요. 인원수니까 만약에 우리 학교 1 등이 지원 안 한대요. 물어봤더니 안 한대요. 2등 친구는 지원한대요. 오케이. 그러면 인제 1 명이 됐죠? 근데 나 3 등이니까 나 지원하고 싶어요. 2 명째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만약에 4 등인 학생도 "저도 쓰고 싶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2 등, 3 등, 4 등의 기준을 무엇으로 두어서 3명 중에 2 명을 누구를 추천할 것이냐. 이제 이것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근데 뭐 학생들이 골머리를 쌓고 고민해 봤자 의미 없어요. 왜? 학교에서는 어떤 정확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추천서를 나눠 줘야 되기 때문에 각 고등학교,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그 고등학교에서 이 학교장 추천 전형을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두어서 추천할 것인지를 이제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래에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설명드려 볼게요. 자, 그리고 그런 이제 요거 추천 기준 요 2 명이라는 게 등수가 아니라 인원수다. 이거 인제 이해하셨죠? 그다음에 4%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우리 인원수의 4% 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퍼센트로 주면 고등학교마다 지원할 수 있는 학생 수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고3 재적수가 100 명이면 4 명이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에 4 명까지만 지원할 수 있는 거고 고3 재적수가 200 명이면 8 명까지 지원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는 거. 요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학교에서 이제 몇 명까지 지원할 수 있겠구나.' 이제 고거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학생이 아닌 졸업한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 전형들도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재학생이라고 되어 있으면 요런 데는 우리 졸업생들은 지원이 불가능하겠죠? 고3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한 거니까. 그러면 재학생 입장에서도 졸업생들이 들어오지 않는 대학 그 전형의 경우에는 조금 더 경쟁이 덜 치열할 수 있는 그런 특징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고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생 중에 '나는 학교장 추천 전형을 써야 되겠다.' 하는 친구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원서 접수할 때 고등학교에 반드시 연락을 해서 내가 이 인원수 그러니까 이 우리 고등학교에서 이 대학에 이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이 인원수 안에 들어가서 추천을 받을 수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추천서를 받으셔야만 이 전형에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내용들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나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적용하는 대학, 적용하지 않는 대학 이렇게 나눠지죠.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최저를 반영하는
반면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고 요런 식으로 되고, 전형 방법 안에도 보시면 면접을 운영하는 대학, 운영하지 않는 대학 요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요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요거 지금 관심 있는 대학들 한 번씩 좀 이렇게 살펴보실 수 있으리라고 봐요. 그리고 종합 전형은 요 대학들이 전부고, 여기 지금 서류가 반영되는 대학들도 이 대학들이 전부고, 다른 대학들은 대부분 뭐 실기라든가 뭐 체력 검정 이런 특별한 것들이 아닌 이상은 교과 전형으로 운영이 됩니다. 교과에 최저가 있거나 없거나 그 차이로 이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요 대학들 이제 쭉 살펴보시면 일단 이름 자체가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고 되어 있다 보니 뭔가 이 추천형은 1등급인 학생들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형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교과 전형이나 마찬가지예요. 교과 전형이나 마찬가지고 내가 지원하는 그 대학에 따라서 뭐 1등급부터 2등급, 3등급, 4등급 그리고 대부분 한 5등급 정도까지. 왜냐하면 지역 자체가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에 해당이 되고, 다른 지역의 대학들의 경우에는 이 추천 전형 말고 일반 교과 전형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일반 교과 전형이랑 성격을 똑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울 경기권의 이제 대학 범위로 보시면 한 1등급에서 한 4등급, 그리고 학교나 그 전공에 따라서는 5등급 범위까지도 좀 넓게 지원 범위로 살펴보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수험피플 여러분들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대학들 나중에 이제 입시 결과 또 올해 것까지 올라올 거잖아요. 그거 한번 살펴보시면서 지원 범위로 찾아보시기를 추천을 드린다. 물론 이거는 교과 전형의 경우는 제가 우리 기본 특강에서도 대입 이야기 기본 특강에서 설명드렸지만 교과 전형은 대학마다 내신 산출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아주 기본적인 나의 이수 단위와 그다음에 등급을 곱해가지고 전체 이수 단위로 나누는 그 방법은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로 이 안에 들어가 보면 반영하는 교과 과목, 그다음에 그 선발을 몇 개 과목만 뽑아서 한다거나 아니면 과목마다의 가중치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대학이 계산하는 방식에 맞춰서 내 내신을 반드시 계산을 해보셔야 된다. 요거 참고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학교장 추천 전형의 특징은 서울대학교 과학기술원 또 가톨릭대 요 대학들 종합전형 선발하는 거 제외하고는 대부분 교과전형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학교장 추천 전형을 준비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어떤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 내신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만 이 대학이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서 내신 플러스 수능 최저 또 종합으로 운영하는 대학들은 학교생활기록부 준비 정도 등을 고려하면서 지원 전략을 수립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전형은 지원 자격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전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추천을 받지 않은 상태로 지원을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여러분은 나중에 원서 접수 사이트인 진학사 어플라이랑 UA 어플라이 여기에 내가 원서 접수를 해놔요. 근데 이게 지원 자격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중에 여러분 학교에서 그 지원자 명단을 공문처럼 보내요. 거기 이제 리스트로 내 이름을 쫙 이제 우리 학교에서 지원한 학생들 이름을 쫙 이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학생이 지원한 이 학생과 이 고등학교에서 올라온 학생을 매칭시켜서 이 학생은 추천을 받은 학생이구나 이거를 확인을 해야만 어떻게 되냐면 평가의 대상이 돼요. 추천받지 않으면 평가 대상에서 아예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천받지 않고 그대로 지원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평가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예 나를 평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추천자 공문 그 명단에 반드시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거를 언제쯤 하냐면요. 7월 말, 그 다음에 여름방학 지나고 8월 말, 이제 9월 초에 우리가 원서 접수 쓰잖아요. 9월 10일 전후로 원서 접수 쓰는데 요때가 되면 이제 학교에서
추천받을 친구들 다 쭉 신청하세요 해 가지고 대학마다 쭉 신청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각 대학 중에 우리 고등학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인원수가 이제 넘친다. 그러면 인제 막 조율하는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대학 고등학교들도 요 시기 되면 선생님들 굉장히 바쁘세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느 대학을 쓰기로 인제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 명단이 거기 들어 있는지 담임 선생님께 한 번 더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우리 캘린더에 원래 어디 들어 있어야 되냐면요. 이제 7월 하반기랑 우리 7 월에 우리가 꼭 확인하고 챙겨야 될 사항인데 여기에 7월 하반기랑 8월 하반기에는 원래 들어가야 돼요 이게. 근데 제가 여기다 안 넣어 놨어요. 왜냐면 이거를 미리 보고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5 월부터는 담임 선생님하고 계속 상의를 해야 돼요. 내가 그래서 그 추천 리스트 안에 들어가서 그 다른 친구들과의 우리 학교에서 지금 몇 명까지 쓸 수 있는데 지금 몇 명이 지원했다 안 했다 요거를 계속 이제 조율을 해야 됩니다. 이건 제가 계속 강조 드릴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 학교장 추천 전형은 지원 자격이 반드시 필요하다. 요거 추천 안 받고 쓰면 아예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데 인제 한계가 뭐였어요? 각 대학에 따라서는 지원 인원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다. 물론 건국대나 숙명여대처럼 지원 인원 제한이 없어 가지고 "우리 고등학교에서 쓰고 싶은 사람 다 써."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지정 인원을 인제 제한하는 경우 있다 했죠? 고교별 2 명, 뭐 연세대 고교별 10명 이런 식으로. 요것도 계속 기준 바뀌어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안 바뀌고 계속 유지되지만 연세대 같은 경우에도 인제 비율에서 올해 10 명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각 고등학교 간의 인원수가 지원할 수 있는 인원수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고려해 가지고 10 명으로 인제 고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최종 모집 요강 나오면 당연히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우리 2025 학년도 2026 학년도 대입 치르실 분들은 그 대입에 맞춰서 당연히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지정 비율을 제한하는 경우. 비율 아까 우리 3 학년 재적수의 몇 %, 이대 같은 경우에는 3 학년 여학생만 지원할 수 있으니까 여학생의 몇 %. 근데 요거는 2023 까지 기준이었고 2024에 인제 변화된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모집 단위별로 지원 인원을 제한하는 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등학교에서 8 명까지 동국대를 쓸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아무렇게나 8명 그냥 무슨 과든 다 쓸 수 있어요가 아니라 그중에서도 인문 계열에 해당하는 학과에 4 명, 자연 계열에 해당하는 학교에 4명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나 2024 학년도에는 아직 요런 내용까지는 세부적으로 들어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없는 상태로 올해는 이게 인제 구분이 없이 그냥 8 명으로 변할 건지 아니면 최종 모집 요강 나오면 또 그대로 있을 건지 이거는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요렇게 모집 단위별로 또 이렇게 인원수가 나눠지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서 지금 자연에 지원할 친구들은 3 명이 "저 지원하겠습니다."라고 인제 이 응시를 인제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인문 쪽으로 지원할 친구들은 5 명인 거예요. 그러면 요 친구들은 다 지원이 그냥 가능하고 요 친구들은 이제 1 명이 빠져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인제 우리한테는 큰 혼란이 옵니다. 요거 인제 밑에서 우리 6 번 7 번에서 얘기할 건데 큰 혼란이 올 수 있어요. 자, 보세요. 그리고 아까 인제 위에서 고3 만 지원 가능한 경우도 있고 졸업생도 가능한 경우 있으니까 요것도 인제 살펴보셔야 된다. 고3 만 지원 가능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졸업생들까지 더 들어오지 않을 수 있으니 경쟁률이 다소 조금 더 좀 낮을 수 있다는 고런 장점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연세대학교가 이제 각 고교당 10 명이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인제 연세대학교의 그 전형 특징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자, 가 볼게요. 요게 지금 연세대학교 우리 학교에서 10 명까지 쓸 수 있어요. 음. 근데 인제 고3 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고3 만 10명 쓸 수 있는데 인제 보세요. 이게 교과 전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 단계를 내신으로만 100%로 일단 1 단계를 5 배수로 학생들을 뽑을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 학교에서 이제 10 명이 "연세대학교를 추천 전형을 쓰겠습니다."라고 인제 지원을 했어요. "저 쓰겠습니다." "저도 쓰겠습니다." 해서 10 명이 지원을 한다.
그럼 그 10명은 준비 정도가 어때야 되겠어요? 일단은 이 1단계를 통과할 만큼의 내신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가 이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실제로 연세대학교 추천 전형에 이제 합격하는 학생들의 내신 범주를 보면 1등급 때 이제 극초반, 많이 내려가도 중반, 후반 요 정도까지가 이제 입결 범위인데 과연 그만큼의 10명 학생이 되나? 이거를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볼게요. 한양대학교도 볼게요. 11%까지 지원할 수 있대요, 우리 학교에서. 근데, 그럼 우리 학교가 이제 3학년 100명이면 11명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한양대학교 교과 100, 최저도 없어요. 그러니까 입결이 보통 어때요? 완전히 1점대 극상으로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11명이나 1점대 극초반이 다 나올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막상 고3 현역 중에 요거 쓸 수 있는 애는 뭐 한두 명 이럴 수도 있고 그러면 졸업한 선배 중에 한두 명이 들어와도 충분히 우리 11명까지니까 충분히 쓸 수 있어.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11명까지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진짜 11%까지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진짜 고3 친구들 중에 11%가 넘는 거예요. 여기 쓸 수 있는 학생들이. 그러면 이제 N수생 졸업생들이 제가 쓰겠습니다라고 들어왔을 때 고등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누구를 먼저 추천할 것인가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추천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게 이제 졸업 기준이 고3만 지원 가능한 데도 있고 졸업생도 가능한 데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졸업생 입장에서는 먼저 뭘 봐야 돼요? 이게 현역만 고3 현역만 가능한 전형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내가 들어갈 수 있나 없나 이것도 봐야 되고 졸업생이 만약에 가능해요. 졸업생이 가능한데 요것만 따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고3 현역으로 추천 수가 다 채워지는가? 이것도 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졸업생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고등학교에서 고3 친구들로 충분히 다 지원해 줄 수 있는데 N수생을 그 우선순위로 준다는 거는 잘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각 고등학교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추천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또 변수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자, 그렇다면 자 보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자 고3 현역이 이제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10명 추천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11명이 지원한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한 명을 누구를 이제 제외시킬 것인가? 과연 누구를 추천을 줘야 되는가? 요 기준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요 기준이. 사실 요게 핵심이에요. 왜냐면 추천 전형이기 때문에 추천을 안 받으면 그냥 내가 내신이 되나 서류 수준이 되나 최저를 맞출 수 있나 없나 이거는 다음 고민이에요. 일단 추천을 받아야 얘가 내신이 어떤지 서류 수준이 어떤지를 판단도 해주는데 추천을 우리 고등학교 내에서 추천을 못 받으면 아예 그런 평가까지 못 간다니까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한 고등학교에서 특정 대학에 지원 가능한 인원보다 더 많은 학생이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 과연 추천 대상자를 누가 결정하는가? 누가 결정하는가? 그거는 나의 고등학교에서 확인해야 된다. 이건 제가 답을 못 드려요. 각 고등학교마다 기준이 다르니까. 그래서 대부분 이제 최종적으로 여름방학 개학하고 나면 고3 여름방학 개학하고 나면 학교마다 최종 지원자를 이제 확인을 하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대학교를 이제 쫙 전해줬다가 저 이 대학을 가겠습니다라고 이제 학교에다가 신청은 했는데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대학에 지원 가능 인원보다 더 많아졌다. 그러면 이제 어떤 걸 기준으로 선택하게 될 것이냐. 요거는 제가 예시로 하나 가져온 거예요. 예시로. 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과 성적 75%랑 비교과 성적 25%를 반영해서 추천 대상자를 결정하겠대요. 그리고 교과 성적은 이제 내신이겠죠. 내신. 그 지원 대학교 내신 반영 기준으로 과연 이 합격 범위 안에 비슷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것도 이제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출결 상황 얼마나 성실하게 학교 생활했는지 또 수상 실적, 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보겠다. 실제로 이 수상 실적 같은 경우에는요. 대입 자체는 이제 미반영이 되잖아요. 그쵸?
대입 자체에는 미반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 고등학교 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임원을 뭐 했다든가 봉사 시간을 몇 시간을 채웠다든가 이런 것들을 내부 기준으로는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내부 기준으로. 이해되시죠? 우리 왜 그 올림픽 양궁 경기 나가려면 올림픽 대회 나가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되는 게 더 힘들다. 이거 있잖아요. 국내 선발전이 더 어렵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야 내가 그 대학에 가서 겨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벌써 작년 자료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특정 고등학교 사례니까 다른 고등학교들이 이렇게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그 고등학교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추천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만약에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는 대학에 추천받고자 한다. 그러면 3학년 1학기 모의 수능 평가 6월 평가랑 전국 연합 평가 7월에서 일단 그 최저학력 기준 비슷하게 정도 한 번은 맞춰야 되지 않냐. 이런 걸 기준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A 친구랑 이제 B 친구가 지원을 했는데 뭐 이 중에서 한 명만 이제 골라야 된대요. 추천을. 한 명이 이제 못 한대요. 그런 상황인데 요 친구는 뭐 요거 앞에 요 75%랑 25% 요거를 이제 둘 다 비교를 했더니 요 친구가 둘 다 비슷해요. 근데 요 친구는 수능 최저가 너무 많이 부족하고 요 친구는 비슷하게 맞춰요. 그러면 요거조차도 조건 중에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건 예시예요, 예시. 이럴 수 있다. 여러분 대학에서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의 고등학교에서 어떤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추천을 해줄 건지를 살펴보셔야 되고, 그게 이제 우리한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게 준비 내용이 되는 거예요. 준비 내용.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나중에 학교장 추천 전형 기준에 봉사활동이랑 이런 거 들어갑니다. 기준으로 봅니다. 이렇게 되면 요것도 우리가 신경 써서 이제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학생 한 명마다 추천 기회 제한이 있을 수도 있고, 그쵸?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 그 고3 친구들이 나중에 그 6개 지원 전력 해놨던 게 8월 말에 계약하고 나서 변동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우리는 실제로 이제 7월이 되면 7월에 제가 이제 아래도 한 번 더 써놨어요. 7월에 고3 성적이 이제 모두 마무리가 되잖아요. 고3 3학년 1학기까지 성적이 모두 마무리가 되면 각 대학마다 내신 산출을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나는 내 나름대로 가이드를 세우죠. 1지망, 2지망, 3지망, 4지망, 5지망, 6지망 해놓고 여기 두 개는 나는 이제 추천을 받아야 되겠다. 이게 나한테 가장 유리하다. 이런 계획들을 세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막상 학교에다가 그래서 이 대학은 전 추천 전형을 쓰겠습니다라고 냈는데 야 거기 지금 누구누구 더 써가지고 너 지금 한번 봐야 돼. 이런 상황이 오면 나는 지금 요 대학을 추천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그럼 어떻게 해요? 요 대학 이제 다시 요 대학을 다시 대체할 대학을 찾거나 대체할 대학이 없어요? 그러면은 밑에 전략이 다 흔들릴 수 있어요. 이거 잘 이해 안 되시죠? 나중에 전략 짤 때 그게 이해가 탁탁 되실 거예요. 중간에 어떤 대학이 하나 흔들리면 우리가 나름 뭐 상중하 전략, 뭐 안정 카드다, 뭐 상향 카드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한 상태에서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수능 준비까지 뭐 최저를 어떻게 맞춰갈 것이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 상태로 6개 조합을 짜는 건데 중간에 추천 카드가 막 흔들려 버리면 나머지 카드들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좀 학생들에게 어려운 그 난관 중에 또 하나입니다. 선생님들은 선생님 나름대로 또 이거 이제 추천 전형이 갑자기 확 이제 늘어나면서 그 추천 명단 쓰느라고 이 시기 굉장히 바빠지시고요. 학생들은 학생대로 이런 어려움도 있어요. 대부분 각 고등학교에서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을 가지고 활용을 하지만 일반적인 기준점은 내신 등수, 내신 점수가 가장 많은 이제 비중을 차지하게 될 거고요. 그 외에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대학들 이제 모의고사 점수, 그다음에 1인장 장수 배부 이제 하는 거, 그다음에 비교과 활동 요런 내용들, 요런 것들이 다 영향을 준다. 이제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 고1, 2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학교장 추천 전형을 대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가장 큰 기준은 내신이기 때문에 이 교과 형식의 추천 전형이 가장 많이 운영되는 거 아까 확인하셨죠? 그래서 내신 관리에 더욱더 최선을 다해 준다면 우리한테 그만큼의 지원 기회가 생길 수 있다. 특히나 경쟁력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이 쉽지 않은 일반고 학생들이라면 이 내신의 유리함을 활용해 가지고 상위권 대학 진학을 노려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니 여러분들이 내신에 좀 더 흔들림 없이 집중해 주실 것 추천드린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포인트가 뭐였어요? 수능 최저가 반영되어 있는 대학들이 많았어요. 그쵸? 근데 이제 수능 최저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의 성격 자체가 그래요. 보시면 여기 보세요. 내가 만약에 수능 최저가 준비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지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쓸 수 있는 대학 중에. 이해되시죠? 그러면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는 대학들만 이렇게 골라야 되다 보니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당연히 줄어드는 거겠죠. 예를 들어 뭐 10개 중에 한 뭐 5, 6개로 이렇게 줄어드는 셈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내가 만약에 요 범주대를 지원할 수 있는 내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요 범주대를. 대부분 요 범주대가 거의 1등급 초반대로 다 형성이 되는 대학 범위입니다. 요렇게 위로 좀 묶어뒀어요. 보이시죠? 요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럼 나는 최저를 이제 쓸 수 없는 학생이에요. 그럼 볼게요. 나는 요 범주에서 대학을 쓸 수 있는데, 요 대학 쓴 다음에 여기 건너뛰고 여기 쓸 수 있죠. 자, 그 극단적으로 우리가 요 교과 전형이면 6개를 쓴다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바로 요 밑에 대학을 쓰면 라인업으로 내 마음에는 흡족하겠는데. 그쵸? 그런데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요렇게 또 건너뛰어야 되는 거예요. 최저가 없는 데까지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여긴 종합 전형이니까 쭉 내려가 볼게요. 교과 전형만 반영하는 대로 가볼게요. 쭉쭉쭉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긴 또 근데 또 서류가 반영이 되네요. 저는 내신만 했는데요. 그럼 이제 더 내려가야 돼요. 쭉쭉쭉쭉쭉쭉쭉 이렇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요렇게 보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내신만 준비했다. 서류 경쟁력이 없다. 수능 최저도 못 맞춘다. 이렇게 되면 내가 내신만 가지고 갈 수 있는 대학 그 나의 라인업이 쭉쭉 건너뛰면서 그 갭이 상당히 커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수능 최저가 준비되어 있을수록 대학 선택지가 넓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1학년, 2학년 친구도 어때요? 모의고사 대충 보잖아요. 왜? 준비 안 했으니까. 이거 어차피 내 실력 아닌데, 뭐 공부도 안 했는데 대충 보고 나는 그 시간에 딴 걸 공부해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그게 방학 시즌이든 학기 중에 비시험 기간 시즌이든 활용해서 수능 기초학업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을 반드시 해주시기를. 자, 그 다음에 최소한의 출결 및 수상봉사 학생회 등 비교과 활동. 요거는 수상 반드시 챙겨라 아닙니다. 요거는 우리 학교 내에, 우리 고등학교 내에 학교 내에서 활용 정도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활용 정도를. 요거는 제가 우리 대입 그 이해하기 기본 특강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 학교생활 기록부 항목별 요거 말씀드릴 때 이렇게 학교생활 기록부 항목별로 할 때 수상 반영은 안 되지만 각 고등학교마다 활용법 다를 수 있다라는 거 11, 12페이지입니다. 우리 교재에서 11, 12페이지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요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다. 우리 저학년 친구들 여기까지 꼭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3 친구들. 고3 친구들의 경우에는 역시나 무엇보다 가장 큰 기준은 내신이에요. 교과 이제 준비를 하는데 우리 벌써 1학년, 2학년 내신 산출해보고 3학년 계획 세우기 제가 미니 특강 했죠. 그거 이제 우리 고3들은 해보셨어야 되는 거예요. 1, 2학년 내신 산출해보고 3학년 예상 내신을 예측한 다음에 지원 범위 대학 목록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그 지원 전략에 따라 3학년 내신 준비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대학에 따라서는 몇 과목 뽑아서 하거나 주요 과목 중에서도 내가 지원할 모집단에 따라서 사회만 반영하거나 과학만 반영하거나 이런 것들 달라질 수 있죠. 거기 맞춰서 이제 준비해 주셔야 되는 거고, 수능 최저도
수능 최저 준비되어 있을수록 대학 선택지 넓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3학년 때 모의고사들, 그다음에 학력평가 정말 참고해 가지고 최종 지원 전략 수립해 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역시나 출결, 수상, 봉사학생의 비교과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먼저 고3 친구들은 우리 학교의 학교장 추천 전형 기준을 담임선생님께 확인을 하세요. 이제 3월이 되면. 그럼 이제 두 가지 타입일 거예요. 결정이 된 학교들도 있겠지만 아직은 미정이다. 결정되면 알려주면 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지난해 추천 기준을 참고해 가지고 보완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보완하고 있다가 이제 최종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활동해 주셔야 되는 거고, 활용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내가 지금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대학의 전형 유형에 맞게 준비를 해야죠. 대부분 교과 전형이지만 나는 종합 전형, 추천형까지 활용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비교과 활동까지 학교생활 기록부 경쟁력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7월 말 학기 말 성적이 확정된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학 추천 받지 못할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예.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추가적인 전략까지도 세울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생각하면서 해도 그때 가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카드를 반드시 껴야지만 내 6개 지원 전략이 가장 유리하게 구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아 나는 이렇게 6개를 지원해야지.'라고 최종 결정을 아주 흡족하게 해 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흔들려 버리는 그런 상황은 우리가 맞이하지 않도록, 이건 충분히 변화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그 카드를 어떻게 조합할 수 있을지 요거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024 학년도 최종 모집 요강이 확정된다거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이 학교장 추천전을 정말 지원 전략적 측면에서 고민하셔야 되는 7월, 8월이 되면 제가 계속해서 이제 짚어 드릴 거예요.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여기에 나온 이 표 자료는요, 우리 대입 기본 특강 공지사항 업로드 되니까요. 특강 개인 페이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또 학교장 추천 전형도 경쟁력 있게 준비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